안녕하세요. 2월 13일 저녁 6시 37분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페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이 기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해운업이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 일단, 뭐, SCFI 지수도 뭐 5천선 넘어갔다 다시 떨어졌고, BDI 지수는 뭐 많이 떨어졌죠. 일단 여기에 자료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페노션의 실적을 보면 일단, 어, 4분기에 1조 4,781억, 영업이익은 2,207억 정도를 올렸고요. 운송 화물 그 톤수는 2,878톤 정도 나오고요. BDI 지수가 이제 평균이 3,498 4분기에 나왔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BDI 지수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2,000까지 떨어졌나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BDI 지수에 따라서 이런 그 영향을 좀 받으니까 그런 추이를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6% 증가한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화물 운송 계약 여기 보면 38척에 대해서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이 매전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입 예정 선박이 8척 정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뭐 얼마 전에 페노션이 하림 지주가 가져갔죠. 하림 지주가 가서 뭐 54.7%가 하림 지주가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5.2%뭐 그런 거고 해운 부분은 벌커선, 비벌커선 이렇게 나는 곡물 사업 선박 관리도 하고 있고 벌커선 실적은 보면은 이게 제일 비중이 크죠. 벌커선이 제일 비중이 커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BDI 지수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조 1281억, 영업이익이 2004억, 컨테이너선은 1108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243억, 탱커선 같은 경우 뭐 유류 같은 거 실는 이런 탱커선 같은 경우에 465억에 마이너스 20억 정도네요. 음, 이 지금 그 IR고에 가시면은 이런 뭐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IR고에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BDI 지수, 그러니까 벌크선 위주라는 게 미국에 상장된 SBLK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명 주식 투자할 때 지표로 삼는 뭐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PSR, 미국에서 주로 삼는 PSR 이런 걸 좀 보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자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BDI 지수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5,650, 10월 중에 5,650까지 찍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0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2,000 정도, 이게 21년이죠. 21년 2,00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22년 정도 여기 보면 2,000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뭐 1,5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22년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평균이 한 1,700 정도 됩니다. 1,700. 이 참 좀 변동폭이 심하죠. 예, 벌크슨 같은 경우. 화물 수요는 이제 중국 동계올림픽 종료 1분기에 조강 생산 감산 정책 완화 전망, 뭐 양해 위에 경기 부양. 이게 양해 이후에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본격화. 그러니까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다들 높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중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 제재안을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걸 했죠. 얼마 전에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학 바이오 중에서는 중국의 임상만으로는 FDA 승인 어려워 해가지고 임상시험 중국에서만 진행시 미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FDA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단일 국가 데이터 인종적 다양성을 후퇴한 거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바이오계에서는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그런 내수 시장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인 거에 의해서 중국 시장이 아무리 부양을 나온다고 해도 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이 듭니다. 뭐 중간에 잠깐 샜는데 어쨌든 펜오션의 주가의 실적을 보고 주가에 또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르려고 하다가 호실적에 오르려고 하다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떤 주가의 고평가냐 저평가냐의 지표를 가지고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어제 매출액이 4조 6,160억 한 해, 21년에 이 2020년에 2조 4,97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729억인데 작년에 2,252억이죠. 2,252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1년 작년에 5,493억. 근데 작년에는 2020년은 907억.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펜오션 실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총 발행 주식수가 6,1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지난 그 종가가 6,160원 정도 되나요? 6,160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3,771억입니다. 3,771억인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보면서. 그래서 일단 21년도 실적 발표한 게 이거고 그다음에 주가 지난 종가가 5,960원이고 시가총액이 3조 1,8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 이제 계산하니까 5.8배, PSR은 한 0.7배 정도 나오고요. 외인 비중이 12% 정도 되는데 어쨌든 PER이 5.8배라는 얘기입니다. PER이 5.8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BLK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미국에서는 그 스타볼크 캐리어스라는 이 벌크선 해운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뭐 최고치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26.43달러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52주 신고가가 27.75달러예요. 27.75달러인데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27달러를 넘었었거든요. 27달러를 넘었었고 근데 거의 최고치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 레인지가 그날 그 금요일에 보면 27.58에서 26.19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치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주당 순이익, 포워드 주당 순 EPS는 6.43달러하고 PER이 포워드 PER이 이제 그 4.11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배당이라는 거고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이 이 4.11배로 좀 더 낮네요. 낮는데 펜오션 같은 게 아까 5.8배 정도 나왔잖아요. 펜오션 같은 게 조금 고평가돼 있구나 SBLK보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로 계산한 게 이제 PR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펜오션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요.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지수만을 보면은 SBLK보다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13년 만에 최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펜오션이 현재 컨센서스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추정 PER이 보시면 6.44배인데 아까 5.8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 그 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죠. 실제 실적은 정권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2022년 실적은 이제 발티 군임지수 BDI의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런 정권사 보고서가 나왔죠.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보시면 BDI가 지난달 말에 1296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이달 들어 이제 한 2000포인트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3개월 BDI 하락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건화물 순선 목량 1.6 그제 때문에 빡빡한 건화물 수급에 따른 운임 방식이 된다. 뭐 이렇게 뭐 작년
그러니까 21년만큼은 상승하기는 BDI 지수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익 창출 영역이 저하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BDI 평균이 한 1700포인트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약 절반, 이런 게 있어서, 주가 추이가 모르겠어요.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펜오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좀 보셨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리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4분기에 솔리드 4분기만 실적 발표한 건 없고요. 2021년제 실적 발표를 다트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IR고에 뭐 올라온 건 없고요. 근데 이 회사가 특징적인 게 컨센서스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겁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8억 그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6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0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131억 7,4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까? 조금 증권사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에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지하철 뭐 공사 뭐 거기에 통신 중계기기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일종의 지금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도 보면은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 그다음에 방역 패스 뭐 해제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5G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북미, 일본 시장에서 매출 증가, 유럽 시장 진입에 따른 매출 규모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예상치를 완전 벗어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솔리드가. 이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RFHIC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건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HFR이 그 전에 3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5G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솔리드 실적을 보고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솔드가 금요일 종가는 이제 5.3% 올라서 6,160원인데 이 실적 발표의 영향인 것으로 봅니다. 하락장에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실적 발표의 영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총이 뭐 3,771억 정도 되고 외인 보유율이 한 3.9% 정도 되고 이게 뭐 종목 토론실만 봐도 좀 놀래 사람들 반응이 컨센서스가 9억인데 130억 4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컨센서스가 지금 한 해 1년 기준으로 해도 마이너스 62억, 68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순이익이 131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6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스프라이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상치를 완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5G에 지금은 관심 물론 뭐 종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좀 5G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을 좀 체크해보고 향후 움직임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드 보시면은 다들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이게 뭐 4분기만 안 나오지만 21년도 전체 실적을 아까 보셨다시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체 실적에서 볼 때, 뭐, 2135억 7,800만 원, 영업이익은 60억 1,600만 원, 순이익은 131억 7,400만 원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1, 2, 3분기 실적 발표한 거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 실적에서 1, 2, 3분기 걸 뺐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분기 만에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4분기가 935억 1,9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은 129억 5,500, 순이익은 205억 6,200만 원 이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기 뭐 2분기, 1분기에 비교해서도 영업이익 같은 거 흑자전환됐고 매출액도 거의 더블이 나왔습니다. 더블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더블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60억 플러스고 순이익은 131억 플러스인 거예요. 2020년, 19년하고 비교해도 조금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아마 유럽의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아까 북미, 일본, 유럽 이런 영향이 있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하락장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내일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솔리드의 실적이 좀 뭐라고 할까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닌가 전 나름대로 그런 해석이 듭니다. 그러면 RFHIC 실적을 한번 또 볼까요? RFHIC 같은 경우 2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1010억 정도 됩니다. 1010억 정도 되고 2021년도에는 704억 정도 되죠. 704억. 그래서 44.4%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억 5,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57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05 15억 7,100만 원 정도 돼서 267.4% 증가했다. 일단은 20년보다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직전 분기로부터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될지 그런 거는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5G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더라도 아까 이 21년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이 4분기에는 따로 발표 안 했기 때문에 4분기 자료도 제가 정리해 보면 4분기에 305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5, 순이익은 20억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정건사 보고서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이 추이에서 2022년도 1, 4분기 나아지고 뭐 더 나아진다라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솔리드와 RFHIC 그다음에 그 전에 3분기에 HFR, 서진 시스템, 뭐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그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실적 이런 추이가 현재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를 진짜 이번에는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이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요. 그래서 RFHIC라든가 솔리드는 확실하게 이제 어떤 뭐 유럽에서 이렇게 더 많은 그 수주라든가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RFHIC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라고 하냐, 계절 독감으로 우리나라도 방역 전환 검토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이미 선진국들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마스크 쓰지도 않는다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미국,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런 위험하고 상관없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거는 이제는 진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실적 숫자로 본 그런 뭐 시그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 뭐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더 빠질 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RFIC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또 뭐라고 할까 공시도 나왔죠. LIG 넥스원에 89억짜리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조금 차츰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시 보면은 방산용 레이드 모듈이 이게 지금 공시가 나왔죠. 2월 12일인가요? 2월 10일 나왔고 2월 10일 실적도 발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5G가 좋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진짜 양치기 소년에서 벗어나서 진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뭐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1월 28일 날 5,480원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 뭐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너무 지쳐서 뭐 많이 떨어졌죠. 예, 이 5G 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솔리드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RFHIC도 숫자는 크진 않지만 좀 좋아지고 있는 개선세가 보인다. 이게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저는 일시적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또 시기적으로 방역 패스 전환,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계절 독감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통신 인프라의 투자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계속 내린 종목들이 올해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받고 있잖아요. 게임 같은 게 그렇고 2차 전지 소재주도 그렇고 실적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게임주는 정말 실망스럽게 나오고 물론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전 게임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카카오 게임주도 나름 뭐 잘 나왔는데 주가가 위메이드가 못 가니까 덩달아 내렸던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도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될 만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락폭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5G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정말 올라가는 것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실적으로 본 5G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그 올해는 좀 나을 거다,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HMM이 내일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7조 넘는 실적이라고 하면 거기도 한 뭐 PER이 한 4.8배 정도 뭐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SCFI 지수가 지금 5천 약간 밑으로 내려갔던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페노션 뭐 도 그렇고 SBLK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HMM도 그렇고 이게 단숨에 뭐 이렇게 SCFI 같은 경우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BDI 지수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5,680 정도 찍고 10월 달에 뭐 1,200까지 떨어지니까 그렇게 완전 뭐 주가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인 게 BDI 지수였는데 그래서 그에 반해서 SCFI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뭐 1, 2년간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너무 근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실적은 좋은데 너무 안 움직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순히 PER로 보면은 아까 SBLK보다 페노션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가치주가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라든가 그다음에 철강주, 현대제철도 오늘 보니까 뉴스 기사에 좋은 게 났더라고요. 핫 스탬핑 강을 개발했다는 뉴스 나오고 어쨌든 현대제철은 조선 차량 뭐 이런 거 다 뭐 현대 계열사에서 제공하니까 납품하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뭐 물론 반도체 쇼티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차량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완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빅베스라고 하는 재무제표에서 안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가 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아이온큐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요일도 좀 많이 올라갔던데 13% 넘게 올라갔잖아요. 금요일 날. 이게 주가 차이를 보면은 뭐 9.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3%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83%. 미래의 어떤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도 이렇게 뭐 신성장주는 이렇게 떨어졌죠. 뭐 성장주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83.62% 올랐어요. 단기간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 가격에 따라서 등락을 하는 BKK, 벡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기사가 났죠. 그 기사가 났는데 미국도 CBD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벡트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에 따라서 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움직이는 그 종목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은 저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론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주식 종목들도 투자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걸 더 권해드리지만 나는 코인은 너무 위험해,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 이러신 분들은 이런 주식에다가 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이고 뭐 많죠. SQ, 스퀘어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뭐, 로빈후드도 있고, 뭐, 그, 선물 ETF도 많고, 근데 저는 제 탑으로 뽑는 게, 뭐, 코인베이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탑으로 뽑는 게 벡트입니다. 어쨌든, 뉴욕 IC라는 모기업이 있고, 뉴욕 거래소의 모기업이잖아요. IC가 하기 때문에 그 자회사로서 미국이 CBDC를 하면 아마 수혜를 입을 거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뉴스가 나왔죠. 벡터 디지털 달러 예상했을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이런 뭐 증권사 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벡트 아이온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SBLK 해운 관련된 것도 미국 주식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저보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분들이 해주는 유튜브 보니까 정말 뭐 일단 저도 동영상을 잘 만드는 법부터 좀 배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의 자료도 참고해 보시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뭐 관점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 듣는 분하고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본인에게 잘 맞는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나름대로의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만든다면은 주식은 꼭 수익을 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투자는 진짜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이 재미없을 때는 정말 지루하거든요. 지루한 것도 있지만 괴롭기도 하죠. 예, 그런 걸 이겨내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어렵고도 험난한 길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아무튼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론티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청약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